어떻게? 책을 쓸까? 나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너무 지금 이 들끓는 감정을 꺼내갖고 때려갖고 부셔갖고 버려버릴 수 있는. 안녕하세요. 슐루션입니다. 오늘은 전에 예고해드렸던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영상이 업로드되고 한 2-3주 정도밖에 안 지나서 다이어트에 대한 사연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잘자잘한 질문과 사연 몇 개가 왔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해야겠어요. 왜냐면 다이어트에 대한 울분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지금 한참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다이어트 생각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걱정되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요즘은 좀 뭐든지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는 걸 원하는 시대이다 보니 제가 얘기하는 몸 관리에 관한 이런 어떤 솔루션 혹은 이런 방법들은 빠른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한번 몸에 붙여놓으면 평생 다이어트 걱정을 해도 되지 않는, 머릿속에서 다이어트란 단어를 꺼내갖고 때려갖고 부셔갖고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름 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던 없던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할 겁니다. 약간 짧은 문답 형식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렵고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질문이겠죠. 근데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그 다이어트의 목적과 그런 이상과 상관없이 다이어트도 어떻게 유행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먹고 몇 킬로 뺐대. 또 갑자기 더워지죠. 지금 팔을 올리고 있죠. 누가 어떤 방법으로 날씬해졌대.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날씬하고 살이 좀 빠졌다고 해서 모두가 예쁘거나 건강한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내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 체중계에 있는 숫자를 줄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내가 원하는 쉐입의 몸매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건강을 위해서 체지방과 근육량을 조절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일단 자기만의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다이어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다. 근데 그럼 왜 못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식단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살이 좀 찌면서 대학교 입학하고 1학년 때까지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어. 우리에겐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보다 좀 많이 몸무게가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입시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그 직관적 식사라는 책에 나오는 음식 경찰이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 음식 경찰이란 뭐냐? 어떤 음식은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살이 찐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겨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할게요. 초콜릿은 살쪄. 그러면서 초콜릿은 먹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왜 그거 있잖아요. 흰곰 효과라고 부르잖아요. 지금부터 흰곰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마 라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 머릿속은 흰곰으로만 가득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고 해서 초콜릿은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초콜릿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 세상 모든 산의 진미를 내 앞에 갖다 놔도 초콜릿이 먹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음식에 대한 강박이나 뭔가 보상심리나 상사병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오늘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저녁에는 초콜릿을 먹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다이어트를 원하는지, 어떤 몸이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체중이 되기를 원하는지, 혹은 겉모습만 바라는지, 수치만 바라는지, 건강을 바라는지 이거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다이어트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일단 첫 번째 다이어트 목표를 잡는데 중요한 거 같아요.
굉장히 자신이 있는 분야인데 말을 하면서도 느껴요.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목표를 세우려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몸, 원하는 방향성, 이상적인 결과물까지 생각을 해놓고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관적 식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말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걸 직관적 식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명제가 있어요. 배고플 때 먹고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는다.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저는 감자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감자탕을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만족을 하고 숟가락을 내려놔야 되는데 무조건 볶음밥을 먹어야 합니다. 내 양보다 많이 먹으면 당연히 무게가 늘어나겠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이만큼의 양을 먹는데 요만큼만 들어왔어. 그러면 몸이 기승을 부려요. 배가 고프다고. 물론 처음에 며칠간은 의지로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 위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들어오지 않고 영양분 충족이 안 되면 얘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혼돈의 기를 겪으면서 갑자기 음식들을 폭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직관적 식사란 결론적으로 배가 고플 때 먹고 어떡해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것 같지만 여러분 책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판매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음식에 대한 집착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성인의 뇌를 가지고 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이 때 생각해보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지만 동물입니다.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지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억지로 막아요. 그러면 본능에서는 당연히 이걸 계속 갈구할 수밖에 없죠. 다른 부분들이 충족이 되는데 음식적인 부분에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계속 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집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주는 게 다이어트 1번 스텝이에요. 어떻게? 책을 쓸까? 나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 너무 지금 이 들끓는 감정을 이 짧은 20분 안에 얘기를 하기엔 굉장히 짧군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은데 그 식탐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건 굉장히 짧고 굵은 솔루션을 드릴게요. 냄새 맡으세요.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젓가락을 먼저 대기보다 이 음식을 잠깐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너무 길면 음식이 식으니까 정말 짧게 1분, 2분이라도 좋으니까 이 음식에 과연 양념이 무엇이 들어갔는지 후각적인 만족도를 먼저 채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1분이란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플랭크 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1분 정말 금방일 것 같은데 처음 플랭크를 하거나 뭐 팔굽혀펴기 뭐 매달리기를 하다 보면 1분이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1분 동안 이 음식을 관찰하고 충분히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들끓었던 식욕이 살짝 내려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지. 나 지금 음식을 좀 양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1분만 딱 1분만 참아보세요. 마음을 아주 잘 먹더라도 음식 앞에서 순간적으로 흥분을 해 빨리 막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천천히 먹어야 할까요? 제가 보는 채널 중에 이지은 다이어트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 보면 이지은 선생님께서 소식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를 하신 영상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 선생님 너무 존경하지만 저는 사실 소식자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소식자라고 하는 게 내가 먹는 양보다 조금 더 줄이는 걸 소식자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첫 세입, 처음에 먹는 세 입만 작정을 하고 오래 씹는 습관을 들여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좀 도움이 됐거든요. 제가 떡볶이를 먹을 때 그 떡볶이의 양념에 너무 취해서 그게 너무 맛있다 보니까 2번 씹고 삼키는 것 같은 거예요. 엄청 빠르게 후루룩 특히 면 종류 음식을 첫 딱 세 입만
세 입만 작정을 하고 오래 씹는 습관을 들이면 조금 더 천천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 입 동안 어느 정도 그 맛에 대한 만족도가 채워집니다. 사람의 미각은 처음에 딱 먹는 순간 아 맛있다라고 느끼는 만족이 엄청나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 만족도가 분명히 떨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제 경우에는 그게 정말 딱 세 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맛있게 그 세 입을 만족스럽게 씹고 나면 그 뒤부터는 사실 그 음식이 아깝고 내가 언제 이 음식을 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열망 때문에 좀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미각에 좀 집중을 하다 보면 세 입 정도에서 그 만족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몸무게를 매일 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체중계를 아예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저도 몸무게를 아침에 매일 재서 저의 그 전날의 어떤 습관이나 먹는 거에 따라서 오늘 내 무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갑자기 불안도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어제 분명히 식단도 열심히 하고 이 책에서 나온 대로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한 대로 식단 관리를 잘 하고 맛있게 먹었어. 근데 오늘 몸무게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불어 있어. 그게 0.1kg라고 하더라도 그게 심리적으로 타격이 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번갈아 가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계의 숫자보다는 눈바디에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잘 관리를 하다가 회사에 회식이 생겼을 때 혹은 친구들과 약속이 생겨 치팅데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드세요. 기회인데. 맛있는 게 앞에 있는 기회입니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대신 의식을 하면서 어떤 의식을 해야 하냐? 나는 지금 체중을 좀 줄이고 싶어 혹은 살을 좀 빼고 싶어 라는 의식이 있고 오늘 내가 이 치팅데이로 인해서 내 삶을 완벽하게 망가뜨린 다음에 내일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야 라는 마음만 안 가지시면 됩니다. 충분히 맛있게 드시고 대신 또 다른 의식을 해야 되는 건 내 배의 상태, 내가 지금 얼마만큼 배가 부른지. 그 배부름 사실 우리 알아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피디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린 배부른 상태를 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배부른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내일도 맛있는 걸 배부른 상태에서 놓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지금 과식을 한다면 내일 아침, 내일 점심, 내일 저녁에 다이어트 걱정을 해야 돼. 아, 근데 굉장히 어렵네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TV에서는 광고를 합니다. 실컷 먹고 이 효소 죄송해요. 효소라고 딱 집었네요. 이 효소, 이 영양제를 먹으면 어제 먹었던 게 없던 일이 된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는 내 식단만 따라하면 일주일에 3kg, 일주일에 5kg를 줄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쉬운, 그렇게 간편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굳이 내가 먹을 때마다 의식을 하면서 이 느린 다이어트와 몸 관리 방법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 몸은 충분한 영양소를 주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람이 욕망하는 게 있잖아요. 조금 더 예쁜 옷을 입고 싶고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고 싶고 바프도 찍고 싶고 비키니도 입고 싶고 그러려면 관리라는 걸 해야 하고 그 관리라는 걸 할 때 조금이라도 덜 스트레스를 받고 오래 지속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여러 방면으로 공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긴 사연이 왔어요. 이 긴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를 평생 해오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오죽하면 사주를 봤을 때 다이어트를 평생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 사주가 어딨어. 그 선생님. 암튼 사실 예전에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하면 2달에 15kg는 빼곤 했는데 이게 곧 요요가 오는 걸 깨닫고 이제는 단타로 무게를 빼고 싶지 않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언니가 쓰레기 같은 다이어트를 이제 버리라고 하셔서 그 방법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저는 나름 건강한 관리를 하겠다고 양을 줄여보고 식탐의 근원을 찾아보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집에 아무도 없는 날 갑자기 보상 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집에 혼자 있게 되는 날이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먹을지 계획을 짜서 폭식을 하기 시작하고 너무 배가 부르면 토할 생각까지
완료를 하니 배부르면 자동으로 먹토로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한없이 마음이 우울해져요. 언니가 말씀하신 직관적 식사로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냈나? 너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굶어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고 정말 힘들게 살을 뺐는데 한 달 반 정도 고생하고 15일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굶는 다이어트를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를 단기간에서 살을 빼게 되면 사람이 약간 성취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이미 다이어트로 살을 빼본 적이 있어.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이 쪘어도 다음에 또 똑같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몸이라는 건 때때로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계절에 따라 변하고 호르몬에 따라 변하고 기분에 따라 변하고 나이에 따라 변합니다. 내가 지금 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해서 몇 년 뒤 다시 그 다이어트로 성공하리란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요요라는 건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TV인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이제 다이어트 전문의께서 사람은 어떤 몸무게에 도달, 최고 몸무게에 도달을 한 걸 몸이 기억한대요. 이거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열심히 뺐는데 몸이 그 몸무게를 기억하고 있다니. 근데 그러다 보면 불안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뺐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생기는데 그 불안도 사실 방송이 조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귀를 닫고 내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집에 아무도 없는 날 갑자기 보상 심리가 생긴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저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뭘 많이 먹거든요. 그럼 살짝 우울증이 생겨요. 왜냐면 막 뭘 먹다가 보면은 내가 약간 동물인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음식을 먹으면서 스스로를 자책을 해야 합니까? 근데 만약에 폭식을 하는 게 너무 걱정이고 그 폭식을 하는 순간에 도저히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한 가지 팁. 거울 앞에서 드세요. 거울 앞에서 먹는 내 모습을 관찰하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먹방 유튜버가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을 예쁘게 차려놓고 거울을 보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조금 그 폭식에 대한 마음이 줄어들거나 어떤 분들은 뚝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먹토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그 음식물들을 토해내는 과정. 이게 요새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요에 안 좋다, 위에 안 좋다, 목구멍에 안 좋다, 기관지에 안 좋다 이런 말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살 빼면 뭐합니까? 먹토하면 얼굴 변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어떻게 변하냐면 먹토를 할 때 올리는 과정에서 여기 근육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목이 살짝 두꺼워지고요. 목소리도 변하고 가장 중요한 거 눈이 변해요. 내가 전에 봤던 내 눈에서 조금씩 얼굴에 변화가 생깁니다. 당연합니다. 중력의 변화를 거스르는데요. 먹었던 음식을 다시 내뱉어내는 과정에서 내 내장기관뿐만 아니라 얼굴이 변한다니까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책으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심리적인 건 심리적인데 인간이 심리를 본능이 눌러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DM을 보내주신다거나 사연을 보내주신다. 힘들 때마다 다른 친구한테 터놓지 말고 일기 쓰기도 너무 그렇다 하면 바로바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요?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얘기하면 또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름 직전에 하는 걸로 다음 시간을 기약하며 여러분들의 질문과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봐요.